디럭스 사무라이 합체 신캥어.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의 점장 창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신켄자 전대물도 조금 의무감을 갖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2009년도 방영 당시 때 그때 환율이 조금 많이 비쌌었죠. 그때 구입을 한 녀석 되겠습니다. 무려 13만원 정도를 주고서 구매를 한 녀석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의 첫 번째 메카 신캥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라이 합체 신켄호는요, 2009년도에 방송된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 슈퍼전대 시리즈 33번째 작품에 등장하는 1호 메카 되겠습니다. 사자 이용까지는 조금 어떻게 알겠지만 곰부터 조금 이상해지죠. 그리고 원숭이랑 거북이라는 이색적인 메카 조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세기 짓기 때문에 방영은 할 수가 없었고요. 미국에서는 1세기 짓었지만 앙케이트로 방영을 허락을 받았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시청자들한테 앙케이드를 미리 하고서 1세기 짙은 파워레인저를 할 건데 어떻습니까? 라고 앙케이드를 하고 다들 좋다라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방영을 했더니만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시즌2, 시즌2로 해가지고 2년에 걸친 방영을 하게 된 전설의 작품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의 발매 시기는 2009년 2월 21일 날 발매를 해 주었고요. 발매 정가는 7,500엔에 세금 별도로 해서 발매를 해 주었습니다만 2009년 당시는 환율이 굉장히 높게 뛰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500엔짜리를 13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격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면에는 신캥오에 이렇게 위용이 나와 있고요. 5개로 분리가 된 오리가미 절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뤘던 키 아이템으로서는 비전 디스크라는 게 있었죠. 별명인 신캔발에다가 비전 디스크를 꽂고 돌리면은 재생되는 뭐 그런 느낌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옆면에는 역시나 이런 식으로 5개의 절신과 신캔오, 반대편에는 실드, 기믹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뒷면은 제가 좋아하는 전대물 패키지 5명의 전대가 이렇게 5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은요, 별메인 신캔마루라든지 열화 대참조라도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열화 대참더라든지 이용하시면 이렇게 비전 디스크를 이용해서 놀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합체 시퀀스도 나와 있는 느낌 되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5대의 오리가미, 그리고 다이신켄, 그리고 실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패키지 안에는 합체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있기는 하지만 편상 오리가미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열을 해봤습니다. 우선 신켄레드의 오리가미인 사자 오리가미부터 보도록 하죠. 신켄자의 리더답게 불꽃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화자가 등 부분 엠블럼에 이렇게 크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어딜 봐도 저 변신할 겁니다 라는 구조를 상당히 잘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 봤을 때 와, 전대물에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변신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무슨 능력인가. 아무튼 이 녀석은 변신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다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고요. 앞에 사자 대가리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 대가리도 빼주시고 다리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빼주시기 전에 안쪽에 다리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절신 종이 접기를 조금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라든지의 그 모습은 좀 데포름에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얇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에다가 사출색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다 도색을 해준 느낌 되겠습니다. 하반신만 조금 검정색 파츠라든지 회색 파츠라든지가 이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동되는 부분은 딱히는 없고요. 이 부분이 개폐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 상황 되겠군요.
다음은 신켄블루의 용 오리가미 되겠습니다. 이케나미가에 전해져 오는 물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 숫자가 역시나 메탈릭으로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역시나 변신을 할 겁니다 라는 듯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할선이 많이 들어가 있죠. 분할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쫙 펴주시기만 한다면은 용 오리가미 용절신으로 야 대가리가 왜 안 나오니 반대로 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절신이 완성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머리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 플라스틱에다가 대부분 다 도색과 맥기를 사용해준 느낌 되겠군요. 가동되는 부위는 변형 관계상 각 관절을 이용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렌자의 용성왕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 되겠군요. 다음은 신켄 그린의 곰 절신 되겠습니다. 곰 오리가미, 구마 오리가미 되겠습니다. 요 녀석은 꽤나 땅따란 딱 떨어지는 사각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서 보면은 좀 분할선이 많아서 저도 변형할 겁니다 라는 게 좀 보이기는 하죠.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초록색 사출색에다가 도색을 좀 잘해준 느낌 되겠습니다. 변형은 쉽습니다. 앞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앞발이 맞았나? 경첩을 이용해서 펼쳐주시면 역시나 사자 오리가미, 사자 절신과 마찬가지로 좀 테포름에 된 팔다리라 그래도 되는 건가? 폼인데 이런 느낌으로 펼쳐질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기믹이 있기 때문에 하반신과 상체는 이런 식으로 펼쳐지고 이 부분으로 락을 걸어주시고 아랫부분에 수납되어 있는 대가리를 빼주시면 이렇게 곰 오리가미 곰절신이 완성이 됩니다. 극중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움직여서 서서 적을 공격하는 느낌이라든지도 등장을 해 주었는데 역시나 가동되는 부위는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가동이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꽤나 귀엽게 곰을 형상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 되겠군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켄 옐로우의 원숭이 오리가미, 사루 오리가미 되겠습니다. 흑토자가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는데 도색이겠죠? 근데 메탈릭은 아닌 상황. 그냥 일반 노란색으로 사출색과 잘 맞춰서 도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보셔도 뭔가 주먹밥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각형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변형은 이 부분의 이 부분이 신케노의 주먹이 될 거예요. 주먹을 펼쳐주시면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펼쳐주시면 안쪽에서 귀여운 원숭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얼굴부터 보시면 상당히 귀엽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는 데포르메가 확실하게 되었지만 주먹이 상당히 큰데 고릴라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동되는 부분은 변형 관계상 팔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신케노에서도 주먹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 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먹이 따로 움직여줍니다. 크기는 상당히 조그맣게 콤팩트해가지고 다른 오리가미랑 놓으시면은 요런 느낌, 상당히 작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군요. 다음은 신캠핑크의 거북이 오리가미, 거북이 절신 카메 오리가미 되겠습니다. 하늘 천자를 이렇게 도색으로 표현을 해 주었고요. 요번에는 회색 플라스틱, 회색 사출수 있게 많이 들어간 느낌 되겠습니다. 원 모양, 동그란 모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아랫부분이 조금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으실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이 동그란 모양을 보니까 오렌저에 나왔던 메카가 조금 생각이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형은 일단 반으로 까주신 다음에 안쪽에서 거북이의 얼굴을 빼주시고 수납되어 있는 거북이 앞 지느러미, 뭐라 그러듯이 이 부분을 빼주시면 카메 오리가미 거북이 절신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가동되는 부위는 역시나 이 부분이 이렇게 귀엽게 움직일 수가 있고 변형한 후에는 머리는 움직일 수가 없군요. 5개의 오리가미 절신을 다 확인해 봤으니까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합체! 우선 균형성을 조금만 채워주신다면요, 이렇게 극중에 2화에 등장했던 오뎅 합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뎅이야, 나 남아있잖아.
자, 다시 돌아와서 진지하게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엠블럼 모드부터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설명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 전신을 가지고 와서 요 앞다리를 펼쳐주겠습니다. 뒷다리에도 이렇게 보시면 손톱 거는 곳이 있긴 하지만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앞다리를 빼주신 후에 뒷다리가 락이 되는 느낌입니다. 뒷다리를 풀어주시면 이 녀석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다리를 다시 수납을 해주시고 윗부분에 락이 이렇게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락을 한번 걸어주신 후에 곰의 대가리를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딱 이 부분에서 락이 한번 걸리기 때문에 잘 안 움직입니다. 원래대로 돌리실 때는 레버를 움직이시고 돌리셔야 되겠군요. 아무튼 이렇게 변신을 시켜주시고요. 다음은 용절신 되겠습니다. 용절신은 반만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이 대각선이 되도록 움직이시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조인트가 암수로 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고 조인트 무릎이 꽂아져야 될 곳에 신케노의 투구가 꽂아져 있습니다. 신케노의 투구도 빼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오셔서 용절신의 대가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참 쉽게 변신이 완료가 되죠. 다음은 사자절신 되겠습니다. 사자절신 역시 조금 중간 단계까지는 애니멀 모드로 변신하듯이 발도 돌려주시고 다리를 이렇게 빼주시는데 이때는 다리를 빼지 않고 사자의 다리를 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복부 그리고 고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겠습니다. 팔은 다시 다리죠. 앞다리는 다시 수납을 해주시고요. 사자의 대가리도 빼주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아까 전에 변신을 시켜주었던 곰과 용을 합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의 원숭이 절신을 가지고 오셔서 주먹을 빼주신 후에 반으로 나눠서 중간의 경첩을 이용해서 펼쳐주시기만 하면은 팔이 완성이 됩니다. 왼팔이기 때문에 사자 절신 왼쪽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이 절신 한번 이렇게 역시나 원숭이처럼 반갈을 해주신 후에 아랫부분 천자에 분할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딱 봐도 오른팔이 완성이 됩니다. 역시나 오른쪽에다가 꽂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드 파츠를 가지고 오시면요, 뒤로 돌리시면 조인트가 이런 식으로 생겨납니다. 생겨난다고? 원래부터 달려 있었어요. 이 부분에 조인트를 이용해서 사자절신의 조인트에다가 꽂아 주시면 이렇게 등짐으로 마운트를 해줄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사자절신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걸 앞뒤로 합쳐주시면 신켄오의 얼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용에 들어있던 투구 부분을요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시면 신켄오의 투구가 완성이 되니까 그대로 씌워주시기만 하면 합체가 완료가 됩니다. 하루쯤에 다이신켄까지 채워주시면 완성! 사나이 합체 신켄5 되겠습니다. 역시나 전담을 메카답게 초기 메카답게 5가지의 색깔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손맛 같은 거나 변형 관계가 거북이 절신은 조금 굉장히 간단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은 데카렌자라든지는 굉장히 합체 방법이 쉬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중급 정도 되는 창의력을 갖고 있어요. 뭐 그런 느낌. 약간은 복잡한, 어른들에게는 복잡하진 않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복잡할 만한 합체를 자랑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머리부터 보시면은요, 투구의 금미끼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온 디럭스 요즘과는 사뭇 다른 굉장히 안정된, 눈에 익어서 그런가 안정된 디자인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5마리의 동물이 합체를 했던 거북이도 뭐 좋아하기는 했지, 한 명씩 한 번씩은 키워봤을 테니까요.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굉장히 딱 떨어지는 합체한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프로포션은 괜찮은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디럭스 완구답게 아쉽게도 목이 움직인다든지 뭐 허리가 돌아간다든지 다리가 앞뒤로 움직이다든지 뭐 그런 느낌은 없고요. 어깨 부분만 이렇게 축을 이용해 360도 회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신캔은요 옆부분에서 빼주시고 칼을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잡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최대의 포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에 들고 있는 실드를 빼주시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도 잡아주신다면은 이렇게 실드랑 칼을 잡고 있는 신켄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별명인 미니프라 신켄오랑 비교를 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미니프라 쪽이 훨씬 프로포션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더 좋기는 하지만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방영 당시에 구매를 한 녀석이라 조금 관절이 지금 많이 상한 상황 되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로 픽스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도색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도색까지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방패는 뒷부분으로 보시면 전부 다 초록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놔두고 보시려면은 오래 놔두고 그냥 보시기만 한다면 미니프라 나쁘진 않겠지만 오래 놔두고 가지고 노시려면은 디럭스가 확실히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상 디럭스 사무라이 합체 신켄오의 소개였습니다. 이 제품 요즘 전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딱 떨어지는 프로포션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12년 정도가 지났긴 했지만 맥기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구매를 해놓고 장식장에 처박아 놓고 잘 갖고 놀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좀 먼지는 조금 끼어 있었더군요. 아무튼 저는 이 제품을 12년 전 발매 당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딱히 이게 그렇게 레어가 됐나? 라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하지만 지금 좀 많이 비싸져 있더라고요. 미개봉이 막 좀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하던데 그래도 못 구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해외 구매를 한다든지 이 조금 윗돈을 주신다면은 충분히 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참고로 댓글에 많이 달려있던데 저는 대부분 갖고 있는 제품을 리뷰한답니다. 신제품은 조금 사는 느낌이고 없는 제품, 옛날 제품을 구할 때는 해외 직구라든지 해외 사이트를 조금 이용해서 윗돈을 주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정가에는 저도 아쉽게도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도 계속 달리니까 조금 앞으로는 스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신켄오의 소개였습니다. 계속 설명을 리뷰를 쭉 할 거니까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조금 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많은 부분 생략하고 뛰어넘고 좀 빨리빨리 한 느낌이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또 시간을 잡아먹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앞으로는 조금 간략하게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난감가게의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 하세요.